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와 별도로 군민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연천군은 사업 완료 시점을 2029년으로 잡았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천군은 양주시와는 별개로 주변 지자체들의 참여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연천군이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치는 신서면 답곡리 산 189번지 부근으로 총 사업비는 1,106억 원, 개발 면적은 15만 5천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에는 화장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연천군에는 평균 하루에 1명꼴로 사망하고 있지만 장사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천군은 지난해부터 장사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인근 6곳의 지자체와 함께 종합장사시설 설립에 나섰지만 이와는 별개라는 것이 연천군의 설명입니다. 양주와 연천이 동시에 다소 우리가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계 지자체가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양주시가 포기하지 않고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한다면 우리는 연천 군민 수요에 맞는 화장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연천군은 서울시와 장사시설 협의에 나섰습니다. 화장장 개장 전까지 3년간 벽제 화장장을 함께 쓰자는 것. 서울특별시에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원정 화장을 해야 되고 4일 화장을 해야 되니 화장장을 만들어서 개장할 때까지 약 3년간만 벽제 화장장을 같이 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군은 경기 북부 지자체들이 참가 의향을 밝힌다면 언제든 열어놓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연천군은 종합장사시설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는 2029년에 관련 시설이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주말인 26일 오후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대 여성 A씨는 센터 근무자로 사건 당시 혼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A씨의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관련 신고가 3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60대 남성 B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B씨의 동선을 추적했는데요. 의정부 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 30분쯤 수락산에서 등산객이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엽 의정부 경찰서장은 피의자가 사망했지만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8일 새벽 포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강도질을 한 30대 은행 직원이 검거됐습니다. 포천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이날 낮 12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전 4시쯤 포천시 어룡동의 아파트 3층에 몰래 들어가 80대 노부부를 위협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포천시 소재 한 은행 직원으로 파악됐으며 직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의정부시가 극한호우로 인해 훼손된 도로 복구를 마쳤습니다. 의정부시는 호원동 살수차 작업을 시작으로 코스트코 일원과 밀랑로 등 주요 도로를 청소하고 낙양동에 파산된 도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복구에는 의정부 도시공사의 살수차와 노면 청소차, 의정부시가 임차한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이 동원됐습니다. 의정부시는 빗물바지 토사 제거 등도 마무리했으며 지속적으로 청소가 필요한 지역을 점검하고 조치할 방침입니다. 지난 20일 의정부에서는 168.5mm의 많은 비가 내려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연천군이 가평 호우 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와 직원 40여 명은 25일 가평군 상면 원흥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토사 제거와 부목 제거 등 복구 작업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연천군은 또 위문품으로 200만 원 상당의 컵라면과 컵밥을 전달하고 이재민들의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 전 의원은 28일 새벽 3시 15분쯤 경기 평택시 지산동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28일 새벽 2시쯤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고 1시간여 만에 숨진 최 전 의원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뇌물수수 의혹 관련 경기도 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 자택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산 상록경찰서는 28일 오전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의원 4명 및 전 화성시 의원 1명의 자택, 사무실 등 1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사업가 A씨에게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 관련 혜택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특조금 교부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사 대상인 의원들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골목 상권과 지역 소상공인 경제에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종의 소비가 치우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황규훈 회장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기대와 우려에 대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행 초기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주변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기대 또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행안부 책임자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정부 또한 민생회복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 복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그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와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그 업소에 붙일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라고 이런 스티커를 지금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으니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도 꼭 행정복지센터에 가셔가지고 이 스티커를 받아서 꼭 붙여주시면 효과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그 팬데믹 때는 인원 제한이라든가 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정부에서 강하게 제재를 했잖아요. 외식업 같은 경우는 인원 제한, 시간 제한 때문에 그 재료를 갖다 놓으면 그게 좀 소진이 안 되면 그것도 소상공인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팬데믹 때는 글쎄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어렵게만 만들었지 그렇게 도움이 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사실은 그 팬데믹 때 정부에서 돈을 준 게 아니고 꿔줬잖아요. 융자를 해줬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3년이 만기돼가지고 올 8월 달이면 그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걱정이 그 부분이 더 커요. 코로나 때 팬데믹 때보다 이제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차라리 꽃피는 춘삼월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창업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고 물가라든가 이런 상승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더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폐업률도 업종별로 보면 1위가 소매업이에요. 1위가 소매업이고 2위가 이제 외식업, 3위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공인중개사인데 부동산이 업이 세 번째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도매업인데 이런 부분이 뭔 얘기냐면은 지원금을 씀에 있어 가지고 여기 4개의 업종 중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외식업을 뺀 나머지는 글쎄요 일반 소비자, 일반 국민들이 소비할 데가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일부 업종에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정부에서 이런 돈을 풀면은 그냥 소고기나 사 먹지 이런 게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아직까지도 소고기는 단가가 비싸니까 평상시에는 못 드시고 이번 기회에 가족끼리
소고기나 먹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식당에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예. 소고기가 비싸니까 가정에서 먹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민생행복지원금은 이재용 회장님이나 대기업 총수들도 똑같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 똑같이 받는데 그거보다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가지고 뭐 40만 원, 50만 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100만 원 정도 그야말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맞아서 쓸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또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전 국민이 물론 뭐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11월 달까지 정해져 있지만은 모든 분이 똑같이 받는다는 거는 그 돈의 값어치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후에 이런 정책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정부 당국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차라리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소비의 역할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도내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7월 1일부터 26일까지 온열 질환자 438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7월 전체 환자 수인 78명보다 6배 많은 수치입니다. 5명 중 4명인 79.8%는 실외에서 발생했는데 그중 작업장이 37.8%로 가장 많았고 길가가 11.9%, 논밭이 9.1%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25.1%였고 질환별로는 열 탈진이 63.6%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물을 자주 마시고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피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건축왕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인천지방법원 형사 17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60대 건축업자 남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 82억 9,555만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명의수탁자 등 공범 28명에게는 징역 각 2년에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2억여 원을 과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80만 명분의 클럽 마약을 들어오려던 중국인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김포공항 세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케타민 약 24kg을 여행 가방 속에 숨겨 기탁 수화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데이트 강간 약물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립니다. A씨가 반입하려 한 케타민은 8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와 일본을 거쳐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식점에서 성인인 척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업주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술 판매 전 공인된 실물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영업장에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낸 자료를 보면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293건, 2024년 292건이었으며 올해는 6월 기준 125건이 적발됐습니다. 시는 적발 사례의 대다수가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였다며 반드시 공인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